안녕하세요. 시도시인 강현덕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성수동에 다녀왔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이나 런던의 쇼디치에 버금갈 정도로 핫하다는 성수동 연무장길은 몹시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어요. 물레동도 그렇죠. 원래는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이 있던 자리에 공실이 생기니까 젊은 아티스트들이 거기를 주목했죠. 외관은 그대로 두고 실내 장식도 최대한 그대로 두면서 아날로그 감성으로 단순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역사성의 의외성과 참신성이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주창했던 낯설게 하기와 어딘지 좀 겹쳐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요즘은 이제 패션의 중심도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낯익으면서도 낯선 그런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환호하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외국인들도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낯익었다는 것은 오래된 것이고 낯설다는 것은 그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그 오래됨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아슬한 옛 기억에 닿아 있어서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거기에서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도도 그렇습니다. 고려 말부터 시작된 시도는 현재까지 이르면서 참 오래되었지요. 하지만 낫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는 되었지만 참 눈물겨워요. 시조의 이러한 역사성의 의외성과 참신성을 입혀야 하는 것은 현대 시조 시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금 모두가 더 그 일을 하고 있죠. 의외성과 참신성.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을 담아내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예술도 그렇지만 결국 문학은 시조는 다 사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연의 마음을 살피고 만져야만 그것들이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자면 다양한 소재가 필요하겠죠. 고시조의 음풍농을식 번복과 답습은 곤란하죠. 요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소재가 저한테 있는데요. 생태와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생태에 대한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코브리지. 눈이 어두워지니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자잘한 무엇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숲속의 작은 오솔길, 내 걸음이 무한하다. 나뭇가지 주워와 두 줄로 가로지른다. 나란히 달려가는 평행의 철길처럼 이 숲과 저 숲의 시간, 생질한 사과로 돌아오는 내 길에 가로놓인 그들의 길, 사마귀 한쪽 다리 메고 가는 개미떼, 강물 위 지나는 기차 같다. 길고도 긴 행렬이. 발밑에 밟히는 무엇이 걱정되어서 사실 조심스러워지는 날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걱정 같아요. 눈이 밝아 아주 작은 것들도 잘 보였던 그때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것인데요. 점점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니 오히려 그것들이 더 잘 보입니다. 참 이런 역설도 없군요. 어느 날 제가 숲속 오솔길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미물들에게 큰 선물이 되는 길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저처럼 눈 어두운 누군가가 마음이 밝아져서 숲속의 개미떼들의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을 본 모양이에요. 그 사람은 긴 나무 막대기 2개를 이렇게 길에 가로질러서 그 개미떼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요.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에코 브릿지였죠. 거기에는 몇백 마리나 되는 개미떼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서로 아주 바쁘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그들의 걸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울렁거려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시조의 화자는 그 거대한 아름다운 토목공사를 했던 그 사람인데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 정리를 했죠. 내가 그 사람이 되자. 이렇게요. 이번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쓴 시조 2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는 지금 사람으로 치면 말기암 환자 정도라고 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상태만 해도 사실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편리가 우리의 종말을 가져오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눈을 찌르고 있는 격입니다. 곰은 어떻게 피닉스가 되는가? 맙소사 하늘로 가네. 아메리카 그 흑곰, 벌겋게 타버린 눈, 거품에 덮인 입, 단말마 마지막 보여, 그러자 돋아난 날개. 그가 남긴 유산은 비닐 나부랭이, 산 같은 몸 안에서 딸깍대던 무엇들. 그것은 내가 건넨 것, 만만한 정리였으니. 플라스틱처럼 어여쁜, 그처럼 변신하는, 그처럼 가벼운, 그처럼 어디든 있는, 이제는 영생을 살게 돼 피닉스가 되었네. 이 시조는 결국 안락사 되고만 아메리카 흑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태평양에서 죽은 알바트로스의 눈물겨운 그 사진을 보았을 때도 그랬지만 정말 충격으로 입을 다무지 못했어요. 그 흑곰의 뱃속은 너무나 눈에 익은 무엇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쓰던, 제가 흔히 쓰던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플라스틱 조각들, 비닐봉지, 물티슈, 심지어 칼까지. 이런 것들이 뱃속에 들어가 식도를 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 그것들이 그 흑곰 입에만 들어갔겠습니까? 새들도 물고기들도 거북이들도 그것들을 먹었겠죠. 그러다가 물결과 바람에 잘게 부서져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그러다가 차례차례 우리 폐에 쌓이게 됩니다. 이 작품은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불사신, 피닉스가 되고 마는 플라스틱에 대한 저의 눈물이자 고발입니다. 제 눈물이 다른 눈물을 부르기를 기대합니다.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스리랑카 아기 코끼리 매립지로 아장아장. 이제 막 쏟아놓은 신선한 쓰레기로 숲이란 전설 속 이야기, 터무니없는 소문. 스리랑카 어느 쓰레기 매립지 이야기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계속 밀려오는 쓰레기로 숲은 자꾸 쓰레기 매립장으로 바뀌고 그 숲에 살던
동물들, 생물들은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엄마 코끼리는 이제 숲이 아닌 쓰레기장으로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나와 먹이를 찾아줍니다. 동물 중에서도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코끼리는 새로 트럭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얼른 달려와요. 그나마 신선한 쓰레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아기 코끼리에게 이제 숲은 전설이고 터무니없는 허소문일 테죠. 아, 사람이 제일 나쁘지 않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빌런종입니다. 편리와 안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최악의 종.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나 문명 등의 이름을 붙여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늘 플라스틱으로 만든 컴퓨터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글을 쓰고 비닐봉지 속 비스킷을 꺼내 입에 넣습니다. 몇 번 입지도 않을 폴리에스테 블라우스를 사서 그냥 팽개쳐 두고요. 일상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오는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를 지구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행동도 그렇지만 시조로 말이죠. 오늘은 우리 시조가 오래된 형식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적 소재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태와 환경에 대한 저의 시조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조는 정형시, 3장6구, 12음보 이 숙명적 숫자를 올곧게 껴안아야만 그때서 비로소 완벽한 시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조에서만 이 10이라는 숫자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도 그래요. 시조의 4음부는 음악에서는 보통의 박자라고 하는 4분의 4박자, 커먼 타임이 됩니다. 핫한 래퍼들도 이 리듬 안에서 온갖 이야기를 속사포 같이 내뱉고 있죠. 아무리 비트를 쪼개고 비틀어도 부처님 손바닥 같이 결국 네 박자 아닙니다. 보통의 박자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박자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걷고 노래하고 춤춥니다. 시조에서 초장, 중장, 중장의 이 3장 안에 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4음보를 배치하는 것은 이 음악처럼 춤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많은 시조 시인들은 행복하게 시조 쓰기를 합니다. 단순히 비교와 경쟁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언제나 긴장하고 그렇게 언어를 벼려서 잘 응축시키는 작업을 하죠. 언어의 틀 속에서 내재된 에너지가 잘 폭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